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번갈아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건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6명이 앉는 거잖아요. 근데 남학생을 이렇게 3명을 먼저 놔요. 이렇게. 그리고 여학생을 이렇게 3명을 놓는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원순의 특징은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걸 회전시키면 전체가 한 번에 회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 남학생에서 원임을 한 번 고려해서 남학생을 나열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학생이 이미 나열된 상태에서 여학생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그냥 3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12개다. 그래서 동시에 회전하기 때문에 원임을 한 번 고려하면 한 번밖에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뭐 때 제가 얘기했냐면, 정 8면체와 정 12면체 각 면을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을 셀 때, 그때 얘기했죠. 한 번 원임을 고려하면 이빨 모양으로 물려있으니까 이쪽에서 원임을 고려하면 이쪽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23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원순열을 해석할 때 뭐 5명이 원 위에 앉는다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회전 가능하니까 5-1 팩토리얼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4팩토리얼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회전이 불가능하게 누구든 한 명을 여기에다가 앉혀서 고정시켜 묶어버려요. 그냥 더 이상 회전이 불가능하게. 그럼 나머지만 앉혀도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앉히는 게 4팩토리얼이니까 답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순을 해석하는 방법이 회전에서 일치하는 걸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하나를 고정해서 회전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거 두 가지를 다 얘기하냐면, 문제에 따라서 고정시키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요. 영철이네 부모님이 마주보도록 안다고 했으니까 영철이 부모님을 그냥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버려요. 더 이상 회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몇 명만 앉히면 되죠? 6명만 앉히면 되죠. 근데 회전 불가능한 상태니까 답은 6팩토리얼 720이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회전은 가능한 상태를 고정시켜서 회전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세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A와 B는 이웃하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서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세보면 몇 가지지 지원아? A, B 위치 변경, 그리고 원의 형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48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A, B가 이웃하는 상태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중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예요. 그러면 A와 B는 이웃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A, B, C가 셋 다 이웃하면 B는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맞잖아. B는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있을 때 B가 여기 있고 A가 있고 여기 C가 있다. 이래야 이웃한다고 하죠. 반대로 뭐 이렇게 여기에 A를 놓고 여기에다가 B를 놨어 봐. 그러면 A랑 B랑 이웃하고 B랑 C는 이웃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B가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 곱하기로 시작합니다. 이 2는 뭐냐면 A, B, C냐 C, B, A냐. 즉 C와 A의 순서 평균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총 4명 있는 건데 원형 형태니까 4-1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개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48에서 12를 빼면 되니까 36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상황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지 않고, 아 그래? 얘네끼리 다 이웃한다고? 3팩토리얼? 막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B가 가운데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근데 준우 안 와요. 글쎄요. 일단 녹화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원을 5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6가지 색 중 5가지 색을 골라 칠하려고 한다. 이런 건 쉽죠. 왜냐하면 6가지 중에 5가지 색을 먼저 골라요. 그럼 그게 뭐예요? 65죠. 이제 나에겐 5가지 색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를 원형으로 칠하면 되죠. 그러니까 5-1 팩토리얼. 됐나요? 네, 그럼 6 곱하기 24니까 얼마예요? 14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를 진짜 세라는 건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아까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자, 12개의 구역에 꽃을 12가지를 심을 거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6가지를 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심을 16가지를 고를게요. 12C6이라고 하면 되죠. 6C6은 굳이 안 곱해도 됩니다. 왜냐면 안쪽에 곱할 건 자동 결정될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리고 아직 우리는 나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6C6하고 2팩분의 1까지 해야 되죠. 왜냐면 꽃을 그냥 6송이로 나누기만 하는 거잖아. 순서 없잖아. 누가 바깥쪽이냐 누가 안쪽이냐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나는 확실히 바깥쪽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12C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나는 이쪽에 걸 정할 거야 라고 하면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12C6이고 그 다음에 12C6을 여기다 칠할게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6-1 팩토리얼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안쪽 어떻게 하면 된다고? 6 팩토리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전은 몇 번만 고려해야 된다고? 한 번만요. 동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안에 거 따로 회전하고 밖에 건 따로 회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번을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보통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시 회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34번 같은 문제를 풀으라고 제가 정 12면체까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5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를 칠하는데 4-1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일 거기 때문에. 원의 형태가 아니고 직사각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의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데 한 칸 시프트 하면 자리가 바뀐 걸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4팩을 2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경우 2가지밖에 없거든요. 2배수밖에 없어요. 2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굴렸을 때로 또 나눠야 한다고 했죠. 근데 얘들 굴렸을 때 똑같은 상황은 얘랑 밖에 없어요. 얘는 정육면체가 아니잖아. 6으로 나누면 안 돼요. 합동인 면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80이다. 참고로 정육면체일 때 보여드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을 4로 나눴었죠. 왜냐면 이렇게 원의 형태니까. 그 다음에 굴렸을 때 6개의 면에 대해서 다 똑같았었죠. 그래서 6분의 1로 나눠서 이건 30이었었습니다. 굴리는 게 뭐예요? 입체도형이니까 굴리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면이라고 여기를 먼저 칠했는데 여기 얘를 굴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굴린 상태에서 거기를 먼저 칠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얘 굴리면 갑자기 다른 정육면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같은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6배가 추가로 생기는 건데 얘는 2배가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되게 좋아요. 모양을 막 바꿔도 계속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막 삭제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닥면을 고정하고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다음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건 웬만하면 집합의 순서쌍 세지 마세요. 아니, 집합의 순서쌍을 세라는데 집합의 순서쌍 세지 말라는 건 말이야 방구야. 그치? 그 고등 하저랑 같이 한 친구들은 본 적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풀어주는 거 없나? 없으면 지금 배우면 되죠 뭐. 자, 얘가 U예요.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됐어요? 여기 2, 5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했죠 지금.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5개라고 했잖아요.
2호는 이미 사용됐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자, 여기 1, 여기 2,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이건 뭐냐면 폐곡선으로 이루어진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섹터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A 차집합 B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 해가지고 나머지 원소들한테 골고루 넣어주면 되는데 합집합이 5개니까 섹터 3에 반드시 1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섹터 3에 들어갈 원소를 남은 4개의 원소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됐어요? 나머지 3개의 원소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3개의 원소한테 물어봐요. 야, 3은 다 찼어. 너는 1로 갈 거야? 2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선택지가 2개씩 3번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2입니다. 저는 순서상의 개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순서상이 발생할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집합 A, B의 순서상을 세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순서상을 직접 세려고 하면 A가 뭐일 때, B가 뭐일 때 이러면서 존나 복잡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좋아요. 알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로 표시할 때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이건 그냥 봐도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다 세야 되잖아. 귀찮잖아. 그냥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양호가 없을 때, 양호가 1개일 때만 빼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음식점마다 3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걸 3, 8, 6이라고 쓸 수 있죠. 사실 3이 6제곱이니까 쓰나 마나긴 한데 그럼 729거든요. 여기에서 양호가 1개인 경우를 빼보죠. 양호가 1개이라는 것은 음식점 중에 누가 양호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양호가 아니기 때문에 2의 5제곱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이나 불량일 거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19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양호가 없다. 그러면 2의 6제곱이겠죠? 그럼 64가 나와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729에서 192도 빼고 64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3개 나올 거예요. 계산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쉽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1개씩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깃발은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올렸을 때 신호를 만들 수 있고 2번 올렸을 때 신호를 만들 수 있고 3번 올렸을 때 신호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인데 이걸 다 더하라는 게 누적이에요. n번 이하니까. 이해하시죠? 한 번으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색상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2번은 색상이 어떻게 조합돼서 순서도 발생시킬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들었을 때 3가지, 두 번째 들었을 때 3가지, 3의 제곱입니다. 3회이면 3의 세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3의 n제곱까지 더해서 200 이상을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3의 거듭제곱은 생각보다 숫자가 존나 큽니다. 4제곱만 해도 뭐가 돼요? 81 뜨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더하는 게 뭐 등비주를 뭐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4일 때가 3 더하기 9 더하기 27 더하기 81이잖아요. 얘가 120이에요. 그러면 더 안 해봐도 되죠. 왜냐면 n의 5제곱, 3의 5제곱이 얼마예요? 243이니까 200개 이상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5다. 라는 거 알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너무 빠르거나 하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69죠? 자, 일단 이 369를 세기 전에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한테 1, 2, 3.4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숫자는 우리가 확인한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0이 무한히 붙어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문제 풀려고 하면 또 애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한 자릿수일 때, 두 자릿수일 때, 세 자릿수일 때 존나 불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숫자는 이렇게 나머지 0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 2란 숫자는 어머나 1, 2란 숫자는 뭘로 보여요? 여기서는 세 자리만 0으로 채워도 돼요. 0, 0, 1로 보이겠죠. 2는 0, 0, 2, 15는 0, 1, 5 이런 식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숫자를 자릿수를 굳이 구분하지 말고 박수를 몇 번 쳤느냐, 박수를 치는 거에 개수를 세지 말고, 왜냐하면 3 또는 6 또는 9가 하나 더 들었으면 박수 치는 거니까 박수를 안 치는 걸 셉시다. 박수를 안 치려면 3, 6, 9를 제외한 숫자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숫자가 올 수 있어요? 7가지요. 0 들어도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7가지의 세제곱이고 000만 제외합니다.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럼 그게 342가지예요. 이 게임이 999까지 진행되면 실제 숫자의 개수는 999개였다는 얘기죠. 여기서 3, 4, 2만 빼시면 답이 나옵니다. 657번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앞자리가 0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간주해서 문제를 풀 때가 훨씬 더 쉽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알겠죠? 네. 넘어가도 되겠나요? 59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합이 7이면 함수값은 같아야 한다. 근데 합이 7인 애가 2, 5하고 3, 4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F2하고 F5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F3하고 F4는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 말은 F5나 F4에 함수값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랑 4는 그냥 없다고 치고 얘네의 함수값만 결정하면 자동 결정이다 이거잖아. 근데 고를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죠. 4가지인데 3번의 선택 기회가 있는 거죠. 4의 세제곱. 답은 64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에 있는 8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R끼리 이웃할 수도 있고 M끼리 이웃할 수도 있고 둘 다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겹치지 않게끔 분할이 안 되니까 그냥 둘 다 이웃한 거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겹치니까. 포함과 배제의 원리래요. 일단은 같은 문자끼리 좀 써볼게요. R, M 헷갈리니까 E, B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R끼리 이웃하는 건 R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 되니까 총 문자의 개수는 7개로 보시면 되고요. 7팩, 3팩, 2팩 하시면 R끼리 이웃하는 게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여기 420입니다. 두 번째 M끼리 이웃하는 것도 R과 M의 문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셀 필요 없이 똑같이 420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이웃한다고 하면 R과 M을 한 문자로 봐야 되니까 6개 문자가 있는 거고 같은 문자는 3개밖에 없는 거죠. 6팩, 3팩, 120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20 더하기 420 빼기 120이니까 720이겠죠. 넘어가 되겠죠? 이렇게 뭐 겹치게 되는 경우는 겹치는 것만 잘 해서 빼주면 됩니다. 안 겹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런 거고. 70번 00, 1, 2, 2, 2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6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의 개수, 이건 이제 6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할을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와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 이거만 가능한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짝수가 이제 와야 되는데 2를 제외한 남은 모든 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써도 되죠 이건.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나열만 하면 되니까 얘는 5팩, 3팩, 2팩 해서 여기까지가 될 건데 이때는 1의 자리가 1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센 다음에 1의 자리가 1이 오는 경우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세면 2 하나 사용했으니까 5팩, 2팩, 2팩이거든요. 여기서 1의 자리가 1이 된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4팩, 2팩, 2팩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24개요. 답은 34개다. 이게 뭐다? 1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걸 그냥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도 결국 이거 두 개가 다 한 거야 그냥. 분할. 앞에가 1오냐 2오냐. 알겠죠? 예. 저는 분할 단계에서 경우에서 문제는 90%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분할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분할을 대충 하고 열심히 곱셈 덧셈을 하는 놈도 있는데 그러지 마요. 분할을 잘 하면 계산을 훨씬 적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분할 단계에서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시스템까지 푸는 거예요. 네.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71번. 네? 71번도 해요? 네. 71번도 하겠습니다.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한 번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으니까 존나 복잡하잖아라고 생각하잖아. 그 존나 복잡한 상황은 분할로 늘 해결하려고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씩 4번 갈 수 있죠. 두 개씩 3번 가고 한 개씩 2번 갈 수 있죠. 두 개씩 2번 가고 한 개씩 4번 갈 수 있죠. 두 개씩 한 번 가고 한 개씩 6번 갈 수 있죠. 한 개씩 8번 갈 수 있잖아. 끝났어요. 어차피 지가 복잡해봐야 5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건 당연히 한 가지죠. 맞잖아요. 두 개씩 하니까 순서가 없는데. 근데 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냐? 2와 1을 나열하는 경우에서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5팩, 3팩, 2팩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2와 1을 나열하는 거니까 6팩, 4팩, 2팩 15가지죠. 물론 조합으로 풀어도 됩니다. 얘는 2 하나와 1을 나열하는 거죠. 7팩, 6팩 7가지가 되겠죠. 얘는 똑같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더하시면 얼마죠? 얼마야? 34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문제를 푸는 과정이냐라고 하면 이건 되게 낮은 레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결국 누구나 다 할 줄 알게 된다니까. 이걸 못하는 학생이 없죠. 펜을 안 잡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대부분 경우의 수는 이런 거를 어떻게 다루는 능력이 이제 실제 점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는 분할이 다예요. 상황을 내가 경우의 수를 세기 간단한 몇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센 다음에 그 더하면 되고 이때 하나도 안 겹치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이 겹치면 그걸 이제 빼줘야죠. 헤아려서. 예. 자,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자,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풀이법만 딱 배우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C와 D의 순서를 앞에 오냐 뒤에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C와 D의 순서를 출제자가 정했지. 그럼 나한테는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D도 C야. 그래서 얘들 전에 나열해 그냥 나열한 다음에 앞에 있는 C는 실제 C지롱 뒤에 있는 C는 사실 난 D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5팩, 2팩 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60까지다. 엄청 쉽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버리면 내가 순서를 정할 필요 없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네. 7개의 숫자 1, 1, 2,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할 때 3, 4, 5는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무슨 말이야? 3하고 4하고 5는 내가 순서를 정했다라는 얘기잖아. 이제 너도 3이야. 너도 3이고.
만약 얘를 나열했을 때 앞에 있는 3은 진짜 3이야. 가운데 있는 3은 사실 4지. 마지막에 있는 3은 사실 5야.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팩, 3팩, 2팩, 2팩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7, 6, 5, 210인가요?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일렬로 나열해라. 5는 4, 이거 약간 틀었어. 약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앞에 거를 약간 틀었어. 봐봐. 1, 2, 3, 4, 5, 6, 7. 이 7가지를 나열할 건데 5는 4보다 왼쪽에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5하고 4를 오른쪽이라고 했거든요. 5하고 4를 같은 거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로. 그러면 얘네까지 다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무슨 말 이해 가니? 4개를 다 같은 걸로 봐도 되는 거냐? 약간 고민이 되죠. 왜냐면 5는 4보다 오른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4, 6을 같은 걸 취급했을 때 4의 위치가 5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잖아. 예. 그럼 이 4개의 숫자의 묶음을 생각해 보자고. 6하고 4하고 5하고 2 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큰 순서대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짝수는 큰 순서고 그 다음에 아무튼 5는 4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6하고 4하고 2하고 5를 하더라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4개로 같은 것을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냥 4개를 같은 걸로 보고 2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실제로는 7팩을 4팩으로 나누고 여기다가 2만 곱하셔라. 왜냐면 4가지를 다 같은 걸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가지가 가능했다. 1가지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420 나옵니다. 살짝 틀었는데 어차피 이걸 할 줄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 얘기고. 최단 경로 문제요. 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이건 쉬운 거죠. 그냥 P를 거치는 경우에 수에서 P를 거친 후 Q를 거치는 경우를 빼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 P, B를 그냥 세겠습니다. A에서 P까지 하는 게 몇 개지? 6개입니다. 4팩, 2팩, 2팩. 아직 익숙하지 않나? 오른쪽으로 2칸, 아래쪽으로 2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열하는 경우에 수라고 했잖아요. 4팩, 2팩, 2팩이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P에서 Q로 가는 거는요. 7팩, 4팩, 3팩인가? 그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평면에서의 움직임은 2분할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조합하고 같아요. 4C2하고 7C3하고 같은 이유가 2분할이라고 그래요. 입체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6 곱하기 35인가요? 그래서 210까지예요. 여기서 뭐만 제거하면 되겠냐면 A, P, Q, B만 제거하면 되겠어요. A, P는 6가지인 거 이미 알고 있고요. P에서 Q도 똑같이 6가지네요. Q에서 P는 3이죠. 3가지. 그냥 세도 되겠네. 3팩, 2팩이긴 한데. 그죠? 예. 그래서 108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210에서 108을 뺀 102. 이게 답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81번. 81번은 학생들이 좀 오해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누구의 모서리를 했어요? 정유면체의 모서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쪽으로 막 이렇게 뚫고 가는 것도 되는 거야. 겉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거든요, 이게. 안쪽으로 뚫고 가도 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최단 경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4번, 대각 방향으로 3번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총 몇 개? 11개고 같은 게 4개, 4개, 3개 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11550 나올 거예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합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당연히. 얘는 3분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2분할의 상호만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줄알고 조합하고.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83번.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나의 친구 111 특공대가 있잖아요. 111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이건 안 그래도 되지. 왜냐면 여기 메꿔서 푸는 게 훨씬 편하지 않냐? 여기를 메꾼 다음에 여기를 지나는 걸 다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를 메꾸면 4개, 5개니까 기본이 9팩, 5팩, 4팩이에요. 저기에서 P를 지나는 게 4팩, 2팩, 2팩이니까 6가지. 5팩, 3팩, 2팩이니까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60만 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6이다. 물론 저도 아주 복잡해지면 111 쓰기도 하거든요. 쓰기도 하는데 굳이 쓸 필요까지 없는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해서 써도 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111 충분히 훈련된 학생들은 가급적 안 쓰려고 해야지. 그래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분할이 늘 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1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늘겠어? 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 투자할 거면 문제집 풀 때 연습할 때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배워두면 좋은 방법을 일부러 막 쓰려고 해야 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풀이가 더 복잡해질지언정. 왜냐면 답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풀이를 충분히 익숙하게 습득한 게 목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나는 둘 다 숙달이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돌려가면서 써야 돼요. 또 하나만 계속 쓰면 안 돼요. 이 문제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문제 따르게 해야지. 이 문제 따르게 해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혜진? 네. 왜 멍 때리고 있어? 그렇게 재미없었어? 선생님이 더 노력할게. 미안해. 85번 보겠습니다. 85번은 호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와야 되잖아. 근데 난 한 가지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점이야. 이게 하나의 점이라고. 어차피 여기 오면 여기 자동으로 와야 되지. 여기 오면 여기 자동으로 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왔다는 건 여기 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점으로 봐. 복잡하게 가지 마. 이게 하나의 점이다. 이게 점 P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고 그 다음에 B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에서 P까지 가는 게 몇 가지입니까? 6팩, 5팩이니까 6가지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알아요.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 가는 게 힘들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자, P부터 B까지 갈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냐면 일단 111 특공대를 선택할 수 있죠. 예.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 말대로 여기를 메꿔가지고 여기 지나는 거 여기 지나는 거 빼도 되나? 물론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선택하고 싶냐면 분할을 합시다. 어차피 여기를 지나나 여기를 지나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여기 아니다. 여기. 그죠? Q를 지나거나 아니면 R을 지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P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걸 한번 세볼게요. 몇 개예요? 4 곱하기 3이니까 12개. 그 다음에 P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걸 세볼게요. 6 곱하기 1이니까 6개. 이거 2개 더하면 18개죠? 그래서 일단 18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108이다. 그러니까 111 써야 되는 상황에 사실 분할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1 사실 안 쓰면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아예 안 쓰고 다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쓰냐면 111 쓰는 게 진짜 너무 편해서 이건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좀 고려를 해보는데 대부분 안 쓰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같은 거 지능을 자꾸 쓰려고 해야 점을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걸 쪼개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니야. 111은 답은 나오지만 뭔가 상황을 분할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잖아. 알겠어? 그리고 111도 한번 풀어볼게요. 111을 푼다고 하면 여기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고 여기 두 가지죠. 여기 한 가지, 여기 세 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이 한 가지니까 여기 세 가지겠죠. 여기는 6가지죠. 여기 똑같이 한 가지니까 여기 4가지겠죠. 여기 10가지죠. 여기는 똑같은 데니까 4가지죠. 그럼 14가지입니다. 여기 또 똑같은 데니까 4가지죠. 18가지입니다. 다 나왔죠. 굳이 왜 썼냐? 그죠? 여기는 이제 여기 없어서 안 맞는데
여기까지 숫자를 보시면 이항계수 11, 121, 1331, 14641의 일부로 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왜 이렇게 지쳐하는 거야? 문제 푸는 건 난데? 머리 아프다고요? 쌤 별로 안 힘들잖아요. 난 솔직히 안 힘들어요. 쌤이 이게 쌓이시잖아요. 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이거 몇 문제 안 되거든요? 이거 좀 풀고 쉬는 시간 줄게. 3문제밖에 안 되구만. 덜 풀어서 질문 안 한 거야 애들이. 그렇죠. 다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지.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표현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한다.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는데 곱 12를 만드는 애가 어차피 2, 6, 12, 3, 4, 12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우 수는 뭐겠어요? 6-1 팩토리알이겠죠. 여기서 뭐 하면 되겠어요? 2, 6이 이웃한 경우를 빼요. 2, 6이 이웃한 경우는 뭐겠냐? 2, 6에 자리 바꾸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5-1 팩토리알이겠죠. 그죠? 3, 4가 이웃하는 거 사실 똑같을 거라서 그냥 똑같이 적을게요. 근데 이러면 2, 6과 3, 4가 동시에 이웃하는 게 2번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 6과 3, 4가 동시에 이웃한 거면 다시 더하면 돼요. 2, 6의 자리 변경, 3, 4의 자리 변경. 2, 6과 3, 4를 한 덩어리를 보면 숫자는 하나, 둘, 4개밖에 없는 거죠. 4-1 팩토리얼.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제가. 네. 그래서 여기 뜻하는 게 2, 6 이웃, 이건 3, 4 이웃, 이건 둘 다 이웃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2, 6 이웃, 얘는 3, 4 이웃, 얘는 둘 다 이웃. 그래서 그냥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고요. 첫 번째 건 120이죠. 그 다음은 48이고, 그 다음은 48입니다. 그 다음은 24고요. 그래서 답은 48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특히 평가원 기출 써있으면 확통은 마음 편하게 풀면 돼요. 확통의 특징은 내신 문제가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수능 문제보다 더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내신이 더 어려워요. 다른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경우의 수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주는 건 되게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내신 문제는 어쨌거나 좀 잘하는 데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낸다고?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89. 세 기호 AB 이게 지금 ABC 해버려. 이거를 동그라미 다이아 뭐 이상하게 읽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기호화를 그냥 ABC 하면 되잖아, 그지? ABC 가지고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난 처음부터 ABC라고 읽어버리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기호가 순서대로 이웃하에 나오면 신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ABC 순서. ABC로 나오면 신호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ABC 순서가 안 나와야만 신호를 쓰겠다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오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오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않아요? 배고프다. 왜 배고프지? 배고파요. ABC 보니까 ABC 초콜릿 생각나서 그런가? 갑자기 배고프네. 뭐 하고 있니 너? 저요? 네, 이거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번 빼야 되고, 이런 경우는 한번 빼야 되고, 이런 경우는 한번 빼야 되고, 이런 경우는 한번 빼면 되겠죠? 단 얘와 얘는 매우 주의해야 돼요. ABC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ABC만 2번 빠질 거니까 한 개만 더 하면 되는 거죠. 그 한 개 차이 틀린 애들 있겠죠. 예. 모든 경우는 3의 6제곱입니다. ABC가 저기 들어있다면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을 4번 빼면 되는데 한 번은 더 해야 된다. 왜냐면 ABC는 2번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일까? 729 마이너스 108 더하기 1입니다. 그럼 622고요. 얘는 ABC
중복되죠. 제가 중복되지 않게 분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걔는 배제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쪼개면서도 이건 겹치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셋을 빼지 뭐 이런 거 괜찮단 말이야. 본인이 파악하고 있으면. 근데 파악도 못해. 막 겹치는 게 있는데 난 분할했어 라고 생각한다는가, 빠진 게 있는데 완벽한 분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답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예.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경우사 어떻게 된다고 배워요? 더하거나 곱한다고 배워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이 세라 라고 배우죠. 그죠? 그게 딱 분할의 관점이에요. 이걸 네가 여러 개 나누고 싶잖아. 그때 빠지는 거 있으면 안 돼. 겹치는 거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예. 자, 다음 91번 보겠습니다.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든다. 5자리 자연수고요.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야,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분할 어떻게 하겠어, 혜진아? 갑자기? 왜 갑자기 들어왔냐고? 봄이나 분할 어떻게 하겠어? 이게 뭐 답변이야? 재원, 분할 어떻게 하겠어? 멋있으세요. 머리 쓰라고? 분할 어떻게 하겠어? 1의 개수로 분할하면 되잖아. 1의 개수로. 1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이웃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할 거 아니야. 1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1끼리 이웃하면 안 돼. 이러면 뭔 의미가 있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고, 첫 번째 1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1을 사용하지 않으면 몇 가지입니까? 맨 앞에는 2가 와야 되죠? 2의 4제곱 해서 16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1을 1회 사용한다고 할게요. 1회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5자리의 자연수인데 어차피 요 앞에는 1 아니면 2가 오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예. 맨 앞에 1이 오면 2의 4제곱 해서 16개다 라고 하면 되겠네. 이해됐니? 그 다음에 맨 앞에 2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걸 쪼개야 되면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1의 개수를 한 개를 이미 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이 어디에 올 거냐를 정해야 돼요. 41이죠. 그리고 2의 세제곱 32 다르잖아. 이거를 앞에가 어차피 1아니면 2구나 이제라는 위에 16개 밑에 16개 이러면 망하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의 개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1을 따로 세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1이 어디로 갈지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세 번째 1을 2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1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경우의 수가 격렬하게 감소할 겁니다. 왜냐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1을 2회 사용할 때는 칸이 좀 모자란데 다 보이시죠? 마음 같지 않네요. 예. 이를 2회 사용할 때는 맨 앞에 1이 왔다 라고 하면 나머지 1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됩니다. 이웃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31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러면 24개입니다. 맨 앞에 2가 왔다 라고 하면 1이 올 수 있는지 마음속으로 정해봐.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2의 세제곱 2의 제곱이죠. 두 개 넣는 거니까. 그러면 12개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네 번째 그림이에요. 1을 3에 사용하는 거. 1, 1밖에 안 되죠. 이러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얘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다 더하시면 104가 나올 거예요. 원래는 정사의 해지만.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줄을 문성이래요.